다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 오신 분들 계실 테니까 제가 원래 조금 일찍 열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목소리 들리시는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저녁 드셨나요? 오늘 매매는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방송들을 좀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제가 야간 방송 한다고 했던 게 뭐 딱히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어제 제가 방송에서 찍어 보여드렸던 거 중에 이제 GNC 에너지가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와줘가지고, 예,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예,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오늘도 제가 매매했던 거 공개 한번 해야겠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 10분 정도부터 시작할게요. 아시겠죠? 10분부터 시작할 테니까, 화장실이나 뭐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물 한 잔 떠오실 분들 떠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물 한 잔 떠올게요. 자, 일단은, 네, 10분? 한 5분만 더 좀 잡담 좀 하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시장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승이 좀 괜찮게 나왔었던 한 3월 달, 한 4월, 5월, 4월 달? 예. 이렇게 보시면 한 10조 언저리 가격, 예. 10조 정도, 12조에서 뭐 많으면 17조, 뭐 18조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오늘은 8조 정도밖에 안 터졌네요. 그동안 상승이 나왔을 때 좀 많이 보면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대략 한 10조, 17조 요 정도 되는 금액이 참 매매하기 좋은 이제 저 거래대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10조 안팎으로 떨어졌죠. 예, 9조, 9조. 그다음부터 쭉 이제 그냥 8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장 경험하는 데 있어서.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더더욱 그 기준이라든지 원칙에 의한 매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 RF세미하고 그죠? RF세미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뭐였죠? GNC 에너지였나? 그죠? 네, GNC 에너지하고 이렇게 두 개 영상을 찍었었는데 RF세미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매매 타점이 제대로 나와주지 않아서 제가 조금 매수를 해봤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유 영역에서 봐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긴 한 종목입니다. 비중도 많이 태우지는 않아서 일단 RF세미는 뭐 크게 등락폭이 없었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 어제 제가 뭐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종목이 일단은 시간 외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갭이 빠져서 시작할 거다. 갭 빠져서 시작할 때 한 4,900원에서 한 5,000원 라인 정도부터 시작해주고 이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 처음 제시해드린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식으로 오늘 추가 매수를 어제 시간 외에 저는 추가 매수를 더 했었었는데 바이가 찍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 부근에서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이 구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어서 저는 털고 나왔습니다. GNC 에너지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 잡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없는 분들은 뭐 없으면 아쉬운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대충 진행을 해볼 텐데 일단은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이 뭐 물론 이 GNC 에너지도 마찬가지지만
GNC 에너지도 마찬가지지만 장 초반에 어제 실리콘2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실리콘2가 이제 실적 기반으로 상승이 나오고 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신고가를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오늘 캔들을 제외하고 어제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분봉상 흐름이 저점 이탈하지 않고 다시 이 구간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오늘 시가 매매, 시가 매매 충분히 괜찮은 자리라서 시가 매매해서 한 3.4%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GNC 에너지도 그렇고 실리콘2 그렇고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정말 짧게 매매했습니다. 일단은 이 구간이 마찬가지예요. 전날 종가 대비해서 오늘 개파락이 나왔어요. 그죠? 개파락이 나왔는데 이제 전 고점, 그러니까 이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 구간이 바로 전저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동초가에 올려놓고 이 구간, 이게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지가 되던 라인이, 자, 저항이 되던 라인이 돌파를 하고 나서 상승이 나죠. 상승이 나고서 어때요? 지지가 되죠. 결국 이제 어제 종가 대비해서 개파락 시작했지만 개파락 시작했던 부분이 전날 지지와 저항 라인이었다. 그리고 나서 살려주는 모습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스캘핑으로 따로 붙었고, 그리고 전고점에서 저는 무조건 팝니다. 일단은 일부 물량 무조건 파는데 이 구간은 뭐 사실 제가 크게 비중 베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고점에서 팔고 나와서 한 1.5%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네요. 그리고 성우 하이텍, 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요거도 제가 오늘 시가 매매를 했거든요. 시가 매매했는데 일단은 일봉상에 봤을 때 여러분들 성우 하이텍이 그동안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얘네가 네이버와도 관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와도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네이버 움직임 어땠어요, 여러분들? 네이버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죠? 다시 한번 저가에서 지금 뭐 이 고가까지 도전하려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았긴 했지만은 오랜만에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요런 움직임 보면서 성우 하이텍을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추가적으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되겠다라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시가 매매 진입을 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은 제가 전저점을 잡았습니다. 전저점. 이 구간이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중요한 라인. 왜냐면 그동안에 어제 봤을 때 그동안에 없던 거래량이 강하게 빵 나와줬다라는 구간, 이 구간이 결국에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 시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매수했고요. 요 밑에 이건 제가 걸어놨었는데 걸어놓은 게 매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탈하지 않고 상승이 나와주고 더 크게 상승이 나와줬었네요. 이런 종목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종목은 이렇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자, 이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눌림목 단타 할 때 저는 돌파 단타를 잘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눌림목 단타 할 때,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것들이 애견케미칼이 오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놓쳐서 어제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죠. 하락이 나와줄 때 거래량이 크게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에 비해서 이제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하락 장대 음봉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을 동반해서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 봤을 때 이 구간이 되겠죠. 중요한 구간이 이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 구간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갭 상승을 시켜놓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켜놓은 다음에 빠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장대 음봉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죠? 장대 음봉을 떨어뜨렸을 때 분봉을 본다면 4월 25일이거든요. 4월 25일 날 요 날이죠. 요 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장대 음봉을 떨어뜨렸는데 사실 일봉상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 어쨌든 간에 다시 살려주잖아요. 그죠? 다시 살려줄 때도 다시 한번 거래량을 동반했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렇게까지 보면, 아이고 다시, 자 이렇게까지 보면 어때요?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지만 이 하락을 잡아먹고 나서 추가적으로 신고가 영역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다음날 충분히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관심 종목에 뽑아놨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는데, 결국에는 어제가 중요한 그 모습이었던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충분히 줄어들어야 된다. 줄어들어야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건강한 조정이 아니, 뭐 이렇게 나오고도 결국에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충분히 지켜봐야겠죠. 근데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 어제, 예, 이런 식으로 이 가격을 지켜주면서 건강한 조정의 건강한 조정의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런 자리들 한번 연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자리들은 보통 보면 여러분들 분봉 봤을 때 이게 어제 분봉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가 어제 분봉이잖아요. 그죠? 결국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거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분봉상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락이 일정 부분 나오고 들어 올려주면서 저점을 결국에는 들어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일단 간단하게 볼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켜게 된 이유는 내일 오전에 뭐 매매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관심 종목, 저도 이제 일이 있어서 바빠가지고 나왔다가 오늘 관심 종목을 못 둘러봤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관심 종목 뽑을 때 이런 것들 나중에 뭐 또 한번 제가 뭐 이렇게 다 풀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생기면은 뭐 풀 텐데, 거래량이 터진 종목 있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움직임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하면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죠?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거래 대금 대비해서 제일 크게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이 터진 날 다음 날은 대부분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죠?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 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 날 더 강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오늘 상승한 종목들만 보더라도 뭐 KBG가 어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지고 나서 오늘도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윗골이 달고 떨어지는, 빠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노려볼 게 어떤 구간들일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들이란 말이에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음봉들 나오면서 건강한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덕양산업, 이런 덕양산업 같은 종목들은 접근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그만큼 돈이 쏠렸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럼 다음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이 거래량이나 돈이 많이 쏠렸던 탓에 피로도라는 게 있어요. 피로도. 여러분들도 일 많이 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거든요. 거래량을 많이 쓰면 쓸수록 다음날 쉴 수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들은 뭐 그냥 보내주는 거고, 그리고 사실 너무 고점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이라는 거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다음날 건강한 조정이 나오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에서부터 관심 종목 추가해 놓으시고, 다음 종목, 그러니까 다음날 움직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다음 날에 바로 더 갈 확률이 큰지,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쉬고 가는 확률이 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런 기준 삼을 수 있을 만한 이런 날들 이후에 저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런 건강한 조정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죠? 강하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빠지는데 이제 여기서의 의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죠. 빠지는데 음봉 빠지는 거 오케이 빠질 수 있어. 근데 다음날 양봉을 만들어줬죠. 그죠? 이러면 이 정도는 저는 뭐 도치 형태의 캔들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오늘 상한가 갔는데 요거도 한번 보셔야겠죠. 결국에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가면서 대략 한 2021년, 22년 보시면은 21년도, 22년도 요렇게 23년도 지금 이제 거의 6월달 다 됐으니까 한 2년 반 정도 만에 다시 한번 고점을 탈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의미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 내일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오늘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뭐 내일 가는 것도 가는 거겠지만 쉬었다 가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더 쭉쭉 가는 경우니까 가는 경우였던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 종목을 좀 몇 가지 같이 보려고 했는데 종목을 좀 같이 볼게요. 저도 이제 막 보는 거라서. 자, STX 이거, 자 여러분들 STX는 일단 저 지수가 빠질 때 상승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 그냥 무조건 차트 좋다고 매매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수 좋을 때는 조금 빠져주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저거라서. 근데 얘가 요즘에 정체성을 좀 잃었습니다. 이 종목이 요즘에 종목들이 정체성을 잃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시간에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내일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저거예요. 오늘 이제 CPI 지수 발표가 나오고 이제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 움직임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내일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이제 이따가 장 열리죠. 하락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장 초반에 하락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STX 같은 종목들 시가 매매 충분히 가능한 그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주라이트 메탈 이 종목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대략 한 10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자 요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주라이트 메탈이 어때요? 다시 단기권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시나요? 지금 이 자리가 한 이런 자리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은 뭐 이런 자리라든지. 그래서 한주라이트 메탈 움직임 상당히 괜찮은데, 이 종목이 분봉상 움직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실 수 있겠죠. 결국은 이 박스 안에서 분봉상 이런 식으로 놀다가 마감이 어떻게 됐냐, 박스 상단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요 종목 오늘 거래대금도 대략 한 1000억 가량 터지고, 한주라이트 메탈 글로벌 초경량 차체 전기차 부품 독보적 기술력 부각이다. 자, 이런 최근에 이러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그 매수세, 대기 매수세라든지 뭐 어쨌든 매수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주라이트 메탈 요거 제가 내일 시가 매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스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시가 매매는 제가 그렇게 큰 비중으로는 안 들어간다고 했죠. 한 30%에서 40% 정도 물량을 들어갔는데, 이게 시가가 내일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가격으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진입을 할 텐데, 동시효과 때 좀 빠진다라고 하면 이 하단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열어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 라인을 손절로 잡고 좀 시가 매매 좀 배팅을 좀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주라이트 메탈도 관심 종목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하게 쌍봉 찍고 지금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더 힘을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순환매가 될 수 있을 만한 테마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로봇이라든지 AI 관련주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한번 추적을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진산업 오늘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도
상승이 크게 나와줬는데 이게 신고가 영역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오늘 신고가 영역인데 이런 종목들도 내일 시가 매매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현이와도 그렇고, 전 서현이와 말씀드린다는 게 안 드릴 뻔했네요. 근데 서현이와는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조정 자체가 조금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캔들, 이런 움직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의 특성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윗꼬리가 지속적으로 좀 달려주는 이런 종목의 특성이 나오거든요. 윗꼬리, 그죠?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달리는 종목들은 장중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또 이제 마감할 때쯤 되면 다시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종목은 뭐 내가 진입을 해서 혹시라도 수익권이 난다라면 크게 노려보지 말고 뭐 짧게 한 2%에서 3%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시나리오를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분봉상에는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데 일단 거래 대금이 충분치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한 1,700억 정도 터졌는데, 예,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한번 이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현이와 미국 전기차 기업에서 사이버트럭 필러 수주의 강세.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테마가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은 앞으로 꾸준하게 더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고님이, 운동고수님이 추천하신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실적 기반해서 좀 괜찮은 기업들 개발적으로 찾아보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 배꼽시계 뱃소리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잠깐 한 봤을 때 아진산업이나 한주라이트메탈, 서현이와 정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을 볼 텐데, 상한가 간 종목이 오늘 화천기계, 나노브릭, 코스메카 코리아, 크리스탈 신소재. 자, 크리스탈 신소재 요거도 관심 종목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신고가 영역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무조건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일단 시간의 상승이 크게 나온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거 검색식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200억 이상 나온 200억 이상 거래대금 터진 종목들은 거의 다 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훑어보고 내일 저거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일단은 상한가 종목은 뭐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한가 종목은 제외하도록 하고요. 선진뷰티, 그러니까 분봉상 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어떤 종목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지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견케미칼도 이거 내일 추가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리콘2. 자, 아진산업이랑 한주라이트메탈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한주라이트메탈 움직임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자, 삼보산업이 시간이 올랐구나. 이것도 역시 자동차 부품주죠. 그러면 내일 장 초반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시장을 조금 선도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좀 빠져야 다른 테마가 올라올 거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빠지지 않으면은 내일 시장은 그냥 자동차 부품주 날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동차 부품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TX도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아, 참, 핀텔. 자, 핀텔 이 종목도 여러분들 요거 관심 종목 넣어 두실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핀텔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상승의 패턴이 이렇게 보면 비슷하죠. 제가 요거도 어제 봤었는데 매매를 못했습니다. 요 상승 나오는 모습, 이 거래량, 거래 대금 모습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차트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차트를 이제 기반으로 따라오는 저 이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네요. 루닛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아예 없지는 않아서,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말고 사실 이제 뭐 크리스탈 신소재, 아진산업, 한주라이트메탈, 서현이와 STX 정도만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충분히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 정도로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안 쳐다보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 지키는데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내일 오전에 제가 이제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 저 라이브 매매할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 오전에 아진산업, 한주라이트 메탈, 서현이와 STX 그리고 크리스탈 진소재까지 하는 거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뭐 제가 멘트도 하면서 어차피 장 같이 볼 거니까 아시겠죠? 일단은 그래서 요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크리스탈 진소재, 아진산업, 한주라이트 메탈, 서현이화, STX 아시겠죠? 확인하신 분들 1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상한가 간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3513 눌림매매 아진산업 한주라이트 메탈 서현이화 STX 요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들 확인하셨고요. 자, 대략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속보가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 4월 근원 CPI 전월비 0.4% 예상액 부합 이러면은 뭐 이렇게 예상치랑 부합하게만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당분간은 시장에 악재가 없을 겁니다. 아마 시장에 악재가 없을 거고 그나마 있다라면 그 러시아 저 곡물 협정 있죠. 그거까지도 본다라면 시장의 악재가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뚜껑은 까봐야 되는 거니까 그죠? 내일 일단은 오늘 미국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주시 잘 해보시고 내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TX 같은 경우는 내일 미국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안 좋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STX나 서현이와 같은 거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부하실 때 그냥 무작정 이렇게 차트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같은 것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의 그 특성 같은 것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의 실리콘투 같은 경우가 그냥 이렇게 짱 봤을 때 상한가 간 날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더라도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많이 달리는 종목이죠. 윗꼬리가. 그죠? 결국에는 오늘도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달리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종목의 특성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어, 캔들의 모양이라든지 캔들의 의미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자리가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매매를 잘 했고 뭐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특별한 거를 바라시는 분도 혹시나 계실 수 있는데 이제 주식시장 대부분 다들 이제 산전수전 많이 겪어 보셨을 텐데 특별한 게 없죠. 그죠?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좀 원칙에 의해서 매매만 한다면은 특별한 무기 없이도 충분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만 소액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어떠한 명확한 기준을 제가 제시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그거는 뭐 제 기준이기 때문에 한주라이트 메탈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노려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주라이트 메탈을 저는 내일 크게 욕심 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한번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 뭐 한 이틀 정도 쉰다거나 아니면 내일 또 쭉 가다가 찌끔 빠질 수가 있거나 그런 움직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 종목을 잡게 된다면 크게 수익은 안 열어보고 한 2%에서 3% 정도까지 나와준다면 땡큐 하고 먹고 나오는 거고요. 뭐 아니면은 하루 이틀 정도 더 쳐다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선정을 할 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오늘 상승한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특정 일자 상한가라든지 상승 종목을 볼 수 있잖아요, 다들. 그죠? 그러면 오늘 거 보는 게 아니라 한 이틀 전 종목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지금 5월 10일이니까 한 5월 8일 종목을 보는 거예요. 5월 8일 날 봤을 때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정을 주는지 한번 보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보는 것들은 오늘 상승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5월 8일 이틀 전에 상승 나왔었던 종목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덕양산업이 이틀 전에 상승이 나왔어요. 5월 8일 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갔구나. 그러면 마이크로 디지털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이틀 전에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 어느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는지도 중요하죠. 그죠? 사실 이런 식으로 매물에 맞고 있는 자리는 별로 안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빵빵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최근 상승이 나오지 않았었던 종목이에요. 그죠? 아니면 최근에 시장이 상승할 때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테마와 부합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한일사료. 한일사료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틀 동안 조정을 좀 잘 받았는데 분봉상의 움직임이 안 좋으니까 패스. 뭐 이런 식으로 RF세미도 어제 오늘 이틀간 잘 씌워줬죠. 요거도 여러분들 RF세미 요거도 관심 종목 넣어놓고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자, 윈텍도 뭐 별로죠. 일단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앞전에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자리 있죠. 요런 자리들. 이런 종목들은 뭐 매매를 하지 마라는 아닌데 좀 배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는 것들은 뭐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런 자리들은 이제 설거지 자리가 되거든요.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번 해먹고 쭉 떨어뜨리고 나머지 그냥 설거지 한 번씩 찔끔찔끔 튀어주면서 설거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이런 자리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온텍. 자, 여러분들 라온텍이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크게 상승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종목도 우리가 관심 종목 한번 넣어볼 만 하겠네라고 봐야 되죠. 라온텍은 이제 뭐 테마는 아니고 개별주입니다. 개별주인데 결국 얘도 신고가 한번 빵 만들어 놓고 거래량이 어제도 쉬었고 오늘도 쉬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분봉상의 움직임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관심 종목 가져야겠네요. 왜냐면 이 저점을 중요한 저점이 되거든요. 이런 구간들이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에서 박스권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붙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런 것들은 한번 따라 붙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요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요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박스권을 그려본다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가격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라인도 이탈하지 않았죠. 그죠? 이탈하지 않고 나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찔끔찔끔 올라오는 이런 자리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붙는 자리들. 장중에 막 거래량이 쭉쭉쭉 막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자리들에서부터 우리가 공략이 가능합니다.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좀 나는 손절가를 조금 더 러프하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날의 저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단기 저점 오늘의 저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말 단기 저점을 손절로 잡고 이런 거래량이 들어올 때 분할로 매수 따라 붙어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자리들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경험에 의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어쨌든 요렇게 봤을 때 이런 상승이 매일 나오지 말란 법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차트상의 움직임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서 요 종목도 관심 종목.
자, 이런 식으로 이틀 전, 하루 전에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우리가 관심 종목을 뽑을 수 있을 만한 기준이 된다. 예, 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핀틀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들 이런 한컴라이프 케어 같은 종목들이 이틀 전에 떴다고 해도 이런 걸 안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인성정보도 나쁘지 않은데, 드림 CI 테크, 드림 CI 테크가 맞나? 아, 드림 CIS구나. 나쁘지 않고, 네오팜, 식량,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거래 대금이 빵빵한 종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정도만 면 되겠네요. 이틀 전에 또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서 종목이 많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되면 네, KBG도 사실 KBG도 시간에 오늘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게 거래량이 조금 더 줄어들고 오늘 같은 모습이라면은 저는 요거도 한번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KBG 아시겠죠? 그러면 종목이 조금 더 추가가 되겠네요. KBG, 라운텍 이렇게. 내일 무조건 이 종목을 무조건 매매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내일 장 끝나고 집에 퇴근하셔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어떤 상승이 나오는지. 뭐 타점 잡는 거야 사실. 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 뭐든지 그렇겠지만은 일단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서 내가 놀아야 뭐 수익을 보든 손절을 치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관심 종목은 오늘 조금 많네요. 아주 많으면 한 5종목 정도 뽑으려고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목이네요. 네. 일단 내일 관심 종목들은 이렇게 뽑아놓고 이 중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 내가 매수할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매매 안 합니다. 근데 뭐 분명히 움직이면 나와주겠죠. 네. 요 종목 이렇게 내일 관심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8시 40분부터 제가 방송을 켤게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요 종목들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오늘은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최근에 제가 매매했던 거 그 매매 타점을 안 올렸구나. 그죠? 그거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방에 올려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날 매매했던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제가 깜빡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830포인트 왔습니다. 이 830포인트 이탈하면 여기까지 깨지거든요. 이 라인이 770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안 좋은 흐름이네. 오케이.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오전에 8시 40분부터 방송 켤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종목 대응해보고 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손절이 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하는지 장중에 뭘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예, 알겠습니다. 타점 올려드리겠습니다. 타점을 올려드릴게요. 카톡방에 타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오전에 뵐 수 있는 분들은 뵙도록 하겠습니다.